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할 내용은 2020년 신경정보 처리 시스템 학회에서 소개되었던 Effective Diversity in Population Based Reinforced Learning입니다. 발표 준비에는 펀더멘탈 팀의 김동현, 김채현, 양현모, 이재윤, 그리고 조남경 님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맡은 펀더멘탈 팀의 이근배입니다. 네, 발표 순서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논문상의 순서를 따르진 않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제 설명이 가능하도록 다시 순서를 이제 약간 바꾸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설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선행 연구 요약과 이제 일부 일부 이제 결과 마무리 부분도 이제 제외한 점을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인트로덕션입니다. 네. 먼저 강화학습의 기초인 이제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는 이제 죄송합니다.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는 이제 대문자 S 그리고 A, P, R의 이제 튜플로 이제 구성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S는 이제 에이전트의 상태의 스테이트의 집합, 그리고 대문자 A는 이제 각 이제 취하는 이제 액션의 집합, 그리고 P는 이제 특정 이제 액션을 취하게 될 확률, 그리고 R은 이제 보상을 해당하는 이제 보상에 해당하는 이제 집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얘기해서 특정 시점에 이제 액션을 이제 취했을 때 여기서 이제 T 시점에서부터 이제 특정 시점 T로부터 그 다음 시점인 T 플러스 1로까지 T 플러스 1까지의 이제 전이를 이제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시점에서 다음 시점으로 이제 이행을 했을 때 이제 획득하는 보상을 마찬가지로 이렇게 리워드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에이전트가 이제 이 네 가지 이제 튜플 값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도록 이제 가이드하는 역할을 이제 폴리시라고 이렇게 파이러하고 이제 표기를 하는데요. 이는 상태 값에 이제 집합을 이제 입력을 받아서 액션을 이제 출력하는 이제 함수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모델 이제 그 강화학습에는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이제 오늘 이제 볼 내용 중에 이제 모델 풀이 이제 강화학습인데 이것은 학습 과정에서 아까 얘기한 이제 펄시를 이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on 펄시 이제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업데이트가 이제 불가능한 off 펄시 모델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on 펄시 이제 모델의 경우에는 이제 딥러닝에서 우리가 신경망 학습 때 신경망을 학습할 때 이제 경사하강법을 이제 즐겨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학습 과정에서 이제 폴리시의 이제 변화 양상의 이제 그라디언트를 이제 관리하는 데 이제 집중을 하는 반면에 그 오프 폴리시에서는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세팅한 목표 값에 에이전트가 이제 학습을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냥 관리를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그리고 이제 주로 다룰 내용은 이제 그 폴리시를 이제 업데이트할 수 있는 언폴리시 강화학습 모델입니다. 이 이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 언폴리시 강화학습 모델의 목표는 이제 에이전트에 할당된 폴리시 파이 세타의 변수에 해당하는 세타를 이제 최적화해서 이제 고정된 이제 마크업 디시전 프로세스 이제 보상값의 하우에 해당하는 보상값의 이제 합에 해당하는 요 R 타우 이거를 이제 극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설명이 이제 약간 좀 약간 좀 복잡하긴 한데 쉽게 얘기해서 이제 본 모델의 목표 함수는 이 별금 이게 이 설명한 기대값의 그 설명하는 그 보상의 이제 기대값을 이제 최대화하는데 이제 추정한다고 이렇게 과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폴리시 그라디언트를 이제 관리를 이제 한다고 했었는데 이 내용은 이 두 번째 공식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식에서 이제 각 상태에서의 이제 폴리시 로그 값과 그리고 그라디언트를 이제 곱해 보상한 값에 이제 다시 한번 합친 것이 이 그 그라디언트를 통한 이제 폴리시 관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뒤에서 다룰 이제 이볼루션 스트래티지에서는 여기서 이제 좀 더 나아가는데 더 이제 간단한 형식으로 이제 이 목표 함수를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 형식으로 이렇게 가져오되 이제 목표 함수 자체를 그러니까 블랙박스로 간주해서 이제 자세히 모델링 하진 않고요. 대신에 폴리시를 적용했을 때 이제 보상값과 그리고 그 D 차원에 속하는 이제 입력 파라미터 세타를 사용했을 때 출력값 그 람다 알타 그 타우 죄송합니다. D 차원에 속하는 이제 그 타우 값과 그리고 그 여기에 이제 일종의 그
매개 변수로서 적용한 이제 람다를 곱한 값을 다 합쳐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개별 이제 각 에이전트가 이제 취하는 액션에 대한 보상과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D 차원이라는데 각 차원의 적용에 따른 이제 다양한 양상 간의 이제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더 간단한 형태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이 다소 좀 복잡하긴 한데 그 마크업 디시전 프로세스 이제 수식으로 이제 알아본 것처럼 결국은 쉽게 얘기해서 이제 강화학습은 결국은 특정한 상태에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최대 보상을 이제 받아낼 수가 있을지를 이제 에이전트를 이제 훈련하는 기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에이전트가 이제 하나만 있을 때는 이제 특정 액션을 취할지 여부를 확률적으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므로 이제 동일한 세팅으로 이제 반복 학습을 하더라도 학습이 지속되면서 이제 상이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런 특이한 사항 이제를 찾는 게 이제 목적이 될 수도 있고 뭐 반대가 될 수도 있겠는데 뭐 특이한 사항을 찾는 게 아니라면 사실은 그냥 안정적인 이제 학습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이제 동일 시간 동안에 이제 다수의 에이전트를 계속 학습을 시켜서 이제 결과를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수의 이제 에이전트가 학습하여 이제 획득한 각종 결과값을 이제 신경망으로 치면 이제 가중치 정도 이제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보를 이제 에이전트 간에 공유를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안정적이면서도 이제 우수한 성능을 도출하려는 방법이 퍼퓰레이션 또는 군집 기반 훈련에 해당이 됩니다. 이 방법은 인공지능 연구 분야 중에 이제 뉴로 에볼루션 기법에 속하게 되는데 최근 강화학습 연구에서는 이제 응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뉴로 에볼루션은 이제 인공지능 연구의 이제 한 분야입니다. 핵심은 이제 솔루션을 이제 계속 반복 계산하면서 확률적으로 이제 우수한 특징을 채택을 하고 불리한 특징을 배제를 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한다는 내용인데요. 실제로는 이게 다윈의 진화론에서 이제 영감을 이제 받았다고 하는데 그 원리가 처음에는 같은 조상을 가진 동물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에 적응함에 따라 이제 다양한 양상으로 이제 진화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영감을 이제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망 같은 경우에는 뭐 레이블이 이제 뭐 비지도 학습의 경우 레이블이 필요 없다고 해도 그래도 이제 학습이 이제 원활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신경망 구조에 대한 정보를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데 뉴로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그 뉴로 에볼루션 알고리즘에는 그 단순히 그냥 주어진 작업에 대한 결과만 알면 되므로 이제 상대적으로 좀 간단한 그 신경망에 비해서 간단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가 잘 나오면 이쪽으로 계속 후속 학습이 이제 수렴하게 되므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능도 뒷받침이 되고요. 그리고 딥러닝처럼 복잡한 구성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이제 컴퓨팅 파워가 많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군집 기반 훈련에 장점만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동일한 에이전트 훈련을 이제 반복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동시에 여러 에이전트를 훈련시켜서 이제 우수한 결과를 이제 공유하는 기법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역으로 이제 이렇게 특이한 이제 결과값이 나온 훈련을 이제 무시하는 경우가 이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그러니까 다양한 이제 상황 속에서 이제 특이한 것을 이제 찾는 게 목적이 될 수도 있고 반대가 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가령 이제 특이한 사항은 이제 좀 더 지금까지 내가 알지 못했던 다른 이제 사항을 찾는 것이 이제 목적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은 여기 한쪽 다리가 없는 이렇게 개 사진이 있는데요. 이제 이 개는 이제 재활 기간 동안 이제 다리 세 개로 이제 계속 이제 열심히 이제 걸어 다니려고 이제 노력을 했겠죠. 그래서 이 상황을 이렇게 다시 한번 요 다족 로봇에 이제 적용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다리 하나를 일부러 이렇게 부러뜨려서 이렇게 걸어 다니게 만들어 봤는데요. 그러니까 다리가 이제 멀쩡히 다 있을 때 이제 걸어 다니는 방법으로 계속 이제 학습된 방법을 고수하면은 이제 로봇이 실제로는 이제 다리 하나가 없어지니까 계속 이제 걷는 데는 좀 많이 불편함이 있겠죠. 근데 그래서 이제 이 부러진 다리를 가지고도 계속 이제 다시 이제 멀쩡히 이제 걸어 나려고 하면은 이제 기존 학습에서 이제 벗어난 이제 특이사항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학습을 이제 해야 이제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영감을 받은 내용은 이제 오른쪽 그림에 이제 설명이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이제 엘리츠 알고리즘이라는 내용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앞서 설명한 이제 특이사항에서도 이제 학습이 가능하도록 이제 학습에 필요한 이제 공간 정보와 이제 여기에 대응하는 보상을 이제 어떻게 이제 찾아내면 될지를 고찰한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그 고차원 공간에 따른 이제 각 그 보상 값을 어떻게 이제 연결할 수 있는지 매핑하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계속 특정한 내가 원하는 값이 나올 때까지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그 학습 그 같은 결과를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결과를 그 나와서 내가 원하는 값이 나올 때까지 계속 그거를 반복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제 학습에 필요한 이제 다양성을 미리 충분히 이렇게 확보를 해 놓은 상태에서 내가 이제 어떤 그 상황에서도 이제 내가 처음에 만약에 생각지도 못했던 이제 우수한 학습 결과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미리 학습에 필요한 이제 차원의 정보를 확보하는 연구를 이른바 이제 Behavioral 이제 Characterization 또는 이제 BC라고 이제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딥러닝에서도 이제 그라디언트 디서트를 적용했을 때 로컬 미니마 대신에 이제 전체 학습시 이제 글로벌 미니마 지점이 어디에 이제 있는지 찾아내는 연구와도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좀 서론이 이제 많이 길어졌는데 이제 본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이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방금 전에 설명한 이 BC를 이제 좀 더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 점이 하나, 그리고 이제 폴리시에 따라서 이제 어떤 액션을 통할 수가 있는지 이제 이른바 비헤이비어 임베딩이라는 기법의 가능성을 제시한 것, 그리고 이 전체 이제 그 군집에 대한 이제 디버시티를 어떻게 하면 이제 알 수 있으냐, 유사도 매트릭스라는 것을 통해 이제 측정을 하고 이제 이 내용을 이제 디버시티 디아 이제 디터미나치 이제 DVD라고 이제 정의를 해서 마지막으로 실제 학습 때 이 결과를 이제 확인한 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여기까지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잠깐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본격적으로 디버시티 비아 디터미넌트에 대한 이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아까 그 설명했던 그 변수 이제 세타 x 이제 엑스포넨트 i를 이제 새로운 이제 폴리시인 이제 파이 세타 엑스포넨트 i로 이제 얘기를 죄송합니다. 파이 세타 i를 실제 신경망에서는 이제 이른바 특정한 이제 벡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제 간주를 하고요. 그래야만 이 벡터 이제 파이의 경우에는 이제 각 액션의 이제 절대값과 유한한 이제 그 마크업 디시전 프로세스에 속한 이제 전체 수의 값으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 공식에 보시면은 이렇게 인베딩 이제 폴리시 이제 벡터와 이제 각 스테이트의 이제 내적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제 절대값이 이제 절대값이 여기 이제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곱셈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어떤 계산을 하면은 동일한 방향으로 이제 결과가 이제 나올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식의 사실을 이제 다시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요는 이제 벡터 i에서의 이제 인베딩과 그리고 벡터 j에서의 그 인베딩이 동일하다면 마찬가지로 이 두 벡터들로 나타내는 폴리시도 이제 동일하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두 개의 벡터 값이 이제 같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 결과적으로 두 개의 벡터를 정리했을 때 이제 어떤 그 값을 비교를 하는 것과 이 실제로 폴리시를 비교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에이전트가 이제 무슨 태스크를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이제 액션이 속한 차원의 수하고 그리고 해당되는 그 상태의 개수만 알 수 있으면은 그 특정한 그 에이전트의 이제 비헤이비어를 이제 조정을 하는 게 이제 가능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앞장에서 이제 표기를 이제 이용해서 이제 두 가지의 이제 폴리시를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 D 차원에서 속하는 예를 들어 뭐 이렇게 x1, x2 두 개의 이제 변수를 갖고 있는 이제 커널 K를 이제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이른바 스퀘어드 엑스포넨셜 이제 커널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겠는데요. 다소 복잡해 보이긴 한데 사실 별다른 내용은 아니고 좀 전에 이제 두 개의 폴리시가 이제 동일한 것을 어떻게 하면 수학적으로 표기하는지 나타내는 건데 이제 여기서는 보시면 간단하게 x1과 x2의 값이 동일하면은 이제 엑스포넨셜 0이 돼서 이제 그러면 커널의 값이 이제 1이 되겠죠. 그리고 이 커널로는 이제 이 공식으로는 계산을 할 수는 없는데 뭐 어쨌거나 이렇게 완전 두 개의 폴리시가 거동이 전혀 이제 동일하지 않을 때는 이 커널의 값을 그냥 이렇게 0이라고 가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최대값과 최대값이 이렇게 정해지니까 그 0과 1 사이의 이제 범위에서 이제 폴리시 간의 유사도를 이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군집의 이제 디버시티를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이게 M개 폴리시의 이제 유한한 집합을 이 대문자 이제 세타로 나타내고요. 그리고 임의 상태의 이제 T에서 그 커널 매트릭스의 이제 디터미넌트를 이 대문 디터미넌트를 대문자 요 세타로 다시 이제 해당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보시면 M개 폴리시만큼 이제 두 개의 이제 커널을 곱하게 되니까 이게 행렬상으로 이게 똑같은 크기의 행렬을 곱하게 되면 이제 우리 디터미넌트 값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방법에 따른 이제 손실 함수를 이제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앞서서 이제 그 5페이지에서 유로 이볼루션 방법에 이제 손실 함수를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 이 DVD 함수는 이 함수를 이렇게 변형을 이렇게 하는데요. 형태입니다. 네.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정리한 내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XY 평면상 이제 인형의 이제 로코모션 모델링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왼쪽은 XY 좌표 값에 따른 이제 페어와이즈 기반의 이제 군집 기반 훈련 결과를 나타내는 거고, 오른쪽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이제 DVD 알고리즘 기반 훈련 결과입니다. 이제 왼쪽에서는 학습이 계속 진행되면서 에이전트들이 이제 비슷한 폴리시를 이제 공유하게 되면서 이제 디버시티가 이제 너무 커지는 바람에 결과가 이렇게 다 분산되는 모습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반면에 이제 오른쪽의 경우에는 이제 변수 세타 값을 이제 6가지로 놓고 이제 그 훈련을 했을 때 이제 서로 다른 이제 폴리시가 이제 도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인베딩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이제 수렴하지 않고 명확하게 달라지는 것으로 봐 세타 값을 좀 다르게 이제 세팅을 한 걸로 이제 추정되고요. 그 추가 예시가 이제 그 바로 뒤 논문상 이제 3.3장에도 이제 설명이 있습니다만 시간상 이 내용은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내용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DVD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식을 아까 이제 설명을 할 때 이제 M개 폴리시의 유한한 개수 집합이라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말이 이제 그런 거고 세팅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무한대에 이제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뭐 M개 폴리시에서 이제 1부터 N개까지 스테이트만 추출해서 이제 해당 스테이트들로만 이제 폴리시 인베딩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오타인지 이제 그림에서는 이제 추가 설명이 논문상의 그림 8로 이제 추가 설명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 제가 공유드린 내용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었는데요. 아마도 일단은 뭐 샘플링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는 결국 사용자가 어떻게 이제 튜닝을 할 것인지 설계하느냐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문상에서도 그리고 샘플링 범위를 이제 어떻게 이제 가져갈 것인지는 향후에 이제 개선 가능 영역으로만 이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뭐 간단하게 마지막에 이제 DVD 손실 함수에서의 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 디버시티에 이제 값을 이제 조정하기 위해서 개수 이제 람다 t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내용이 이제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는 이제 따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이제 본 논문에서는 람다 값이 이제 0일 때와 그리고 0.5일 때의 경우를 적용하여 이제 실험에 적용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다음 장의 실험에서 사용될 이제 DVD 기반의 이제 두 가지 알고리즘 구조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DVD ES는 이제 온 폴리시 모델이고요. 각 타임스테마다 이제 폴리시 집합, 요 대문자 세타는 이제 또 학습에 따른 영향을 이제 받게 됩니다. 다만 이제 보상의 경우에는 이제 에이전트별로 따로 계산하는데 디버시티는 전체 폴리시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만 이 계산을 이제 직접 수행하는 것은 아니고 그 뉴로 이볼루션 알고리즘 설명에서 이제 언급을 한 것처럼 이제 대문자 세타에 대한 이제 블랙박스 함수로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좀 더 이렇게 그 시간상 좀 이렇게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기는 이번에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 전체적으로 이제 그 학습에 따라서 이제 온폴리시 학습에 따른 이제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이제 그라디언트 업데이트는 요 마지막 공식으로 이렇게 정의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DVD TD3 알고리즘은 오프 폴리시 모델이고요. 그리고 TD3는 2018년에 후지모토 등이 발표한 이른바 트윈 딜레이드 디터미니스틱 폴리시 그라디언트의 줄임말로 이제 여기는 마찬가지로 그냥 오프 폴리시 이제 강화학습 모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 공식에 이제 군집 디버시티 텀에서 그라디언트를 계산하는 용도로 이제 본 알고리즘을 이제 제시를 했고요. 여기서도 이제 그
알고리즘 구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제 논문에서 빠져 있어서 일단은 앞서서 이야기한 이제 여기서 이제 정리된 내용으로만 일단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네, 시간이 거의 다 돼가서 이제 좀 서둘러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이제 실험 결과입니다. 먼저 되게 다이버스한 해를 이제 찾아내기 위해서 이제 아무 그런 가공에 들어가지 않는 플레인한 이제 그 ES 알고리즘하고 2018년에 이제 발표된 이제 ES 계산판이 NSR ES 알고리즘을 이렇게 비교군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익스플레이션 이제 실험의 결과입니다. 이 실험에서는 이제 에이전트가 이 2차원의 좌표를 이렇게 갖고 있고요. 여기서 여기 골대에서 멀어질수록 이게 점점점 이렇게 보상값이 이렇게 마이너스로 이렇게 커지도록 이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령 그리고 특정 위치에서 만약에 바로 이렇게 골대로 가게 되면은 여기 골을 넣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쪽 골대 벽에 부딪히게 돼서 여기선 이제 리워드를 보상으로 이제 800점을 이제 차감이 다 마이너스 800점을 이제 보상으로 받게 되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골대 벽을 이렇게 돌아서 갈 경우에는 골을 이제 넣을 때까지는 계속 이제 보상을 사실 받지는 못하지만은 일단은 성공하면은 이게 마이너스 600점 이상으로 보상을 받게 설정을 했습니다. 이제 군집의 크기를 이제 5로 설정하고 실험을 10번을 돌렸을 때 이제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머지 이제 두 개 알고리즘은 계속 점수들 그대로 이제 골대 벽에 이제 부딪힌 다음에 더 이상 이제 학습 진척이 없는 반면에 요 DBD-ES 모델을 성공적으로 이제 골대를 돌아서 계속 이렇게 이제 골을 넣은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이제 설명하는 이제 각 그 모델들에 대한 이제 간단한 소개이고요. 여기 이제 링크로 들어가시면은 오픈 AI에서 실제로 각 그 모델별로 그 알고리즘을 그 튜닝을 했을 때 어떻게 그 모델이 반응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 시뮬레이터 그 모임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그 멀티모달 환경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각 그 모델이 이제 반응하는지를 이제 확인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 방금 전에 그 일단 시뮬레이터에서 이제 치타와 이제 개미의 이제 모델을 움직임을 이제 재현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군집의 크기는 이제 3으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처음에 보시면은 이제 이터레이션 이제 20에서 25까지는 다른 이제 비교용 알고리즘이 이제 치고 나가는 게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네 가지 케이스 모두 이제 DBD-ES 알고리즘이 이제 가장 학습을 이제 잘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치타가 전진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후진 그리고 개미가 후진할 때 이제 각 네 가지 이제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이제 알고리즘이 어떻게 그 학습을 하는가를 이제 비교를 하는 거고요. 그 DBD-ES 알고리즘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디버시티에 대해서도 이게 수용 가능성이 높은 만큼 더 우수한 결과가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단일 모드 이제 학습에서 이제 각 알고리즘의 성능을 이제 비교를 한 건데요. 이게 재미있게도 이제 디버시티가 사실은 많아질수록 이제 더 이렇게 실험에서 그 학습에 이제 불리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했는데 그 반대로 여기서도 이제 DBD-ES 알고리즘이 이제 선방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앞서 이제 말씀드린 오픈 AI 지금 이제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계산을 하였는데 군집의 크기는 이제 5로 이제 설정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NSR, ES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학습이 거의 이제 제대로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경우에는 보상 함수를 이제 극대화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실제로 이 세팅이 만약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 알고리즘이 노출될 경우에는 이제 학습 자체가 이제 불가능한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그 커널 아까 그 스퀘어드 이제 익스포넨셜 커널을 이제 선택을 했다고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혹시 이제 커널 종류에 따라서 이게 학습 성능에 혹시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 하는 그 내용을 이제 확인을 한 내용이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커널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사용하는 뭐 스퀘어드 엑스포넨셜스든 아니면 그냥 다른 종류의 커널스든 커널의 종류에 상관없이 이렇게 뭐 유의미하게 학습 결과가 이제 바뀌지는 않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람다 값을 이제 람다 값에 대한 조절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이제 회색 그래프에서는
이제 람다 값을 이제 0.5로 고정했을 때의 이제 학습 결과, 그리고 푸른색은 이제 람다 값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이제 학습한 이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람다 값을 이렇게 따로 지정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온 폴리시 모델이니까 이제 학습 진행에 따른 이제 폴리시를 이제 계속 에이전트가 이제 업데이트를 이제 하게 될 건데,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람다 값을 이제 스스로 조절을 하게 될지에 대한 설명을 이 논문에서 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픈 AI 짐에서 이제 휴머노이드 이제 환경에서 이제 학습을 이제 진행한 내용입니다. 이제 이른바 이제 그 휴머노이드 V2 이제 학습이라는 이제 모델이 있는데, 여기서는 학습이 이제 시간이 이제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소한 로컬 옵티멈 이렇게 일종의 함정 같은 거겠죠. 로컬 옵티멈에 5,000점이 배점이 되고, 그리고 각 타임스텝마다 5점의 보너스 점수가 이제 부여가 되니까 사실은 에이전트가 내가 굳이 이렇게 빨리 이렇게 학습을 최대한 잘할 사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군집 개수를 이제 5개로 놓고 이제 각 에이전트가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폴리시를 이제 운영하도록 이제 세팅을 했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군집 개수가 1인 경우가 이제 단일 에이전트인 이제 바닐라 TD3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군집 개수가 5이고 디버시티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앙상블 TD3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DVD TD3에서는 아까 그 람다 값을 이제 0으로 설정해서 디버시티 텀을 완전히 삭제를 했고요. 그리고 전체 이제 최초 모든 방법은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에 이제 타임 스텝을 25,000번 부여하고, 전체 학습을 끝난 데까지 이제 100만 타임 스텝을 이제 부여를 했습니다. 실험을 7번 반복해서 이제 결과를 보니까 뭐 당연히 왼쪽 두 개의 그래프에서는 학습 능력 모두 이제 DVD TD3가 이제 가장 우수한 것으로 이제 나타났고요. 세 번째에서는 그 100만 타임 스텝을 소화하는데 이제 걸리는 시간을 이제 비교를 한 내용입니다. 그 전체 시간 소요되는 시간도 이제 DVD TD3가 훨씬 그 적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한 그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람다 값이 어떻게 이제 바뀌는지에 대한 양상을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네, 좀 다소 이렇게 두서없이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설명드린 내용이 이제 테이크어웨이를 크게 이제 저는 세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본 논문에서 이제 주로 사용한 그 뉴로 에볼루션 기법에서 이제 그 좀 더 이렇게 통한 이제 모델의 성능을 이제 개선하는 데는 여기서 제시하는 behavioral embedding을 통해서 이제 정량적으로 이게 그 튜닝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단일 에이전트를 통한 학습보다 이제 군집 기반 학습을 통해서 더 빨리 그리고 그 좀 더 이렇게 우수한 성능의 이제 학습을 이제 진행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다양한 이제 그 멀티모달 엔바이러먼트, 그러니까 다양한 이제 변수가 필요한 환경에서는 이제 디버시티 텀을 더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더 이렇게 잘 나올 수가 있다는 점.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